네, 이제 원가 배분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를 예제를 통해서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풀어보는 모든 문제는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빈출 문제니까 문제 푸시면서 뭐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외우시면서 시험을 좀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에 배분하는 방법이 3개 있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게 하나 있죠. 자, 직접, 상호, 단계는 있지만 간접 배분법이라는 건 없잖아. 그치? 공부를 안 하면 직접이 있으니까 간접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게 찍기 잘하는 애들. 근데 그건 아니니까. 간접 배분은 없어. 이런 방법은 없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2번에 틀린 설명을 찾으래. 직접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의 제공 관계를 무시하므로 계산이 가장 복잡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틀렸죠. 자, 2번 단계 배부와 상호 배부는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의 제공 관계를 고려하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단계는 일부를 고려하고요. 상호 배부는 전부를 고려하고요. 그런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보조 부문의 총액은 모두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 전력에 있든 여기에 있든 결국은 모두 다 제조에 가는 건 결과는 동일하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얼마씩이 배부되느냐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네 번째, 보조 배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품별 이익은 달라지지만 회사 총이익은 같다. 왜 그러냐? A나 B라고 하는 제품의 제조 부문의 원가가 다른 금액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면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과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까 A나 제품별로 이익은 원가가 다르게 배부되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근데 결국은 100만 원이지 않나?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했던 것 중에 결국은 보조에 있는 걸 제조에 다 배부해도 전체 제조 간접비의 총액은 100이고 그 100이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과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달라도 전체 A, B에 들어간 제조 간접비의 총액은 100이니까 전체 이익은 똑같지. 그렇죠? 근데 제품별 이익이 조금씩 다르게 계산됐기 때문에 그 이익에 영향을 미칠 뿐이에요. 그렇죠? 답 틀린 설명으로는 1번이죠. 가장 단순한 방식이지 정확하진 않아요. 세 번째,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배부 기준. 우리가 만약에 구매 부문에서 원가를 만약에 다른 제품이든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에 배분하든 배부한다면 구매니까 어떤 주문과 관련된 거랑 관계가 있어. 그러면 주문이랑 관계되는 관계를 고려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건 배부 기준에 의해 있어서 그렇게 많이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자, 동력은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전력량이나 전력 용량을 가지고 원가를 배분하는 게 매칭될 때 그렇게 인과관계가 모호하지 않고요. 자, 노무관리는 수선이나 수선 유질기잔을 가지고 노무를 배분하는 건 너무 매칭이 힘들잖아. 인과관계가 너무 고려되지 않죠. 너무 차이가 많죠. 고려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무니까 종업원수, 노무 시간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배부할 수 있겠지만 적절하지 않아 보이죠. 검사는 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건 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틀린 설명은 세 번째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공장의 건물에 재산세를 각각의 제품에 배부하고 싶대요. 가장 정확한 건 이 중에 그나마 뭘까요? 공장에 건물이 있어. 그럼 건물이란 얘기는 건물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계산되는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건물이니까. 그러면 이 세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배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게 좋을까? 밑에서부터 가볼게.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 기계장치의 수선비, 공장에서 발생되는 직접 원가, 각각의 제품의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연면적 비율, 건물과 관련된 세금이면 적어도 이게 가장 나름 정확한 기준이겠지. 이게 정말 정확합니다. 무조건 이걸로 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나름의 정확한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자, 5번 문제. 5번에 가시고 보조의 원가를 단계배부법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네요. 이 중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최초에 배부되는 부문의 경우 전력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신을 제외한 다른 보조 부문에 다 배분한다. 맞네요. 두 번째. 보조 부문 간의 배부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식이다. 배부 순서가 중요한 게 유일하게 단계 배부. 세 번째.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에 따라서 배부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전력이 먼저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수선 부분의 토탈 배부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수선이 갈 거냐? 제조가 갈 거냐에 따라서 서로 배부 순서에 따라서 배부액이 달라져. 그래서 무엇을 먼저 배부하냐? 중요한 거, 상대적으로 중요한 거. 금액이 크든 배부율이 크든. 네 번째,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함으로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얘는 상호 배부를 설명하는 거죠. 단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죠. 답은 틀린 설명으로 네 번째가 되겠고요. 자, 6번.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설명을 찾으세요. 상호는 단계 배부법에 의해서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게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고 낮게 계산하고 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정확도를 높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순이익을 높게, 낮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뭐가 무슨 방법인지 어떻게 알아? 순이익은 똑같대. 회사 총액은. 자, 옳지 않은 거죠, 이건. 나머지가 왜 맞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조 부분의 배부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성이 높은 건 상호가 맞고요. 배부 순위를 고려해야 되는 건 단계가 맞고, 직접 배부법은 가장 단순하지 배부 순위는 고려하지 않죠. 정확하네요. 자,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은 설명. 자, 7번 문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에 배분하는 방법 중에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요. 요것만 보면 답은 끝났죠. 배부 순서를 정하는 방법, 유일하게 단계 배부법. 다른 방법은 배부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7번. 다음에 이 표가 나와 있네요. 이거 계산하는 문제 같아요. 이 중에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간접비를 다른 부분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경우래. 그럼 직접 배부를 쓰는 거고요. 수선 부문에서 절삭 부문으로 배부되는 제조 간접비는 얼마입니까? 엄청 쉽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요. 직접 배부니까 수선이 같은 포장 부문인 제조에다가 배부한 거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수선인 8만 원은 어디만 배부하면 되냐면 조립과 절삭인 30과 20을만 가지고 배분하니까 50% 중에 20%, 50% 중에 30%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조립에 배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자, 8만 원은 50% 중에 20%만큼을 절삭에 배부하면 끝나는 문제네요. 자, 그럼 8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5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얼마를 절삭에 배부하면 됩니까? 32,000원을 배부하면 되겠죠? 답은 4번 32,000원. 자, 여기서 선생님 조립에는 안 하나요? 그러면 뭐 조립에는 뭐하러 해? 하라고 안 했는데. 할 것만 하고 빠져나오면 돼. 근데 만약에 조립에 배부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50 중에 30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배분하죠. 그러면 48,000원은 8만 원 중에 48,000원은 조립에 배부, 8만 원 중에 32,000원은 절삭에 배부, 그리고 수선 부문은 빵 이렇게 내면 되지. 그치? 우리끼리 주고받은 건 고려하지 않는 방식. 이게 직접 배부법 방식이고요. 자, 9번 문제. 공장의 임차료는 무엇을 배분하는 게 중요할까요? 딱 봐도 이거죠.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장의 임차료. 자, 10번 문제. 제조지시서 넘버 2. 그 얘기는 넘버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뭐 이렇게 1, 2, 3, 4가 되게 많다는 거야. 자, 근데 이 중에 총원가가 직접 재료비는 150, 직접 노무는 220, 제조간접비가 300이래. 자, 질문이 뭐냐면 제조지시서 넘버 2 여기에 직접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를 물어봤는데 우리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방식이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지금 전체 제조간접비가 발생된 금액이 30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300만 원이라는 제조간접비는 제조지시서 넘버 1에도 배부하고요. 2에도 배분하고 막 3에도 배부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300만 원이라는 제조간접비를 무엇을 기준으로 넘버 2에 100만 원을 배부한 것이냐?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근데 지금 직접 재료비는 전체 원가가 150이거든요. 근데 150 중에 넘버 2가 차지하고 있는 직접 재료비의 비율만큼 제조간접비를 배부했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넘버 2에 배부됐다면
제조간접비 총 원가 중에 넘버 2의 직접 재료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했겠어요? 3분의 1을 차지를 했었겠지. 그러니까 3분의 1만큼을 제조간접비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지 않았을까? 3분의 1이면 얼마인 거예요? 50만 원이 되겠죠. 답은 1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직접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회사는 직접 재료비가 기준이래.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넘버 2가 차지하고 있는 직접 재료비의 비율만큼 그 비율 그대로 전체 제조간접비도 넘버 2에 배부하겠다라는 뜻이야. 근데 문제는 직접 재료비를 구하래 오히려. 근데 이 중에 100이 이 안에 배부됐다는 얘기는 3분의 1만큼이 배부됐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3분의 1은 어디에서 끌어다가 배부 기준을 적용했냐. 직접 재료비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기준을 썼다는 얘기니까 역으로 얘를 구하게끔 문제를 내기도 하는 거지. 대부분 얘가 50이고 이거를 배부하세요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바꿔서 내기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어쨌거나 배부하는 방법은 동일하고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니까. 자, 11번 문제. 옳은 설명. 1번.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든 배부 전에 배부 후에 제조간접비의 총액은 항상 일치한다. 맞죠? 아까 우리 했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배부하기 전에도 100이지만 배부한 이후에도 100이죠. 전체 금액은. 총액은.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의 원가를 제조에 배부하는 그 제조 부문의 원가가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것뿐이죠. 옳은 걸 찾았는데 딱 보니까 얘가 1번이네. 그러면 얘네들은 틀렸나? 왜 틀렸나 볼까? 두 번째.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수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분하는 방식은 단계가 아니라 직접 배부법이고요. 두 번째. 보조 부문 간의 배부 순서를 정하는 방식은 상호가 아니고 단계 배부법이고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식은 직접이 아니라 상호 배부법이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맞았던 거네요. 자, 12번 문제. 옳지 않은 설명. 상호는 보조 부문의 용역의 제공을 모두 다 고려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 맞다. 그래서 회계 1급에는 안 풀었다. 세무 2급에서는 푸셔야 돼. 세무 2급은 그 연립방정식에 대한 X, Y라고 하는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식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비율을 계산해서. 어렵지는 않은데 회계 1급에서는 그것까지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으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우선 순서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배분 결과가 오히려 직접 배부법보다 왜곡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전력이 같은 동력에게 먼저 배부할 거냐 아니면 수선이 먼저 배부할 거냐가 누가 먼저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지니까 금액이 달라지면 전력이 먼저 배부했는데 별로 중요도가 떨어져. 그러면 이제 전체 원가가 배부된 이유가 오히려 직접 배부하는 것보다 더 왜곡이 될 수는 있겠지. 그치? 보조의 원가를 제조하는 방법의 차이이긴 하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 배부는 가장 우선 순서를 누구에게 줄 거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자가 용역도 고려해서 1차적으로 배분하고 제조 부문으로 다시 배분하는 방법을 취하게 돼요. 근데 그러나요? 직접 배부법은 우리끼리 주고받은 것도 고려하지 않는데 내가 나한테 배부한 것까지 고려할 리가 없죠. 그렇죠? 옳지 않아요. 네 번째, 일반적으로 원가 배분은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인과관계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근데 그 방법이 뭐가 합리적이냐를 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거죠. 자, 13번 문제. 다음에 보조 부문의 제조간접비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과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장 정확한 것은 상호고 그리고 가장 계산 방법이 단순한 거는 직접이죠. 그러면 13번의 답은 1번 하시면 되고요. 자, 14번 문제.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으래요. 직접은 가장 간단한 거 맞죠? 상호는 가장 복잡해요. 단계는 배부 순서에 따라서 원가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다소 없지 않아 있죠. 자, 상호는 보조 부문의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죠. 고려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고려하지 않는 건 누구예요?
직접 배부법이 고려하지 않는 거죠. 상호는 고려한다 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설명이 되겠고요. 15번. 보조 부문을 배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직접, 단계, 상호가 있었는데, 자, 이 방법은 우리 듣도 보도 못했죠. 총원가 비례법은 뒤에서 공부할 건데,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배부하고 예정 배부하면 그 차이가 발생해요. 그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지, 보조 부문비를 제조하는 방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16번. 배부 순서를 정해서 막 이렇게 배부하는 방법이 뭐였죠? 배부 순서를 정한다. 유일하게 그 방법은 단계 배부법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17번 문제. 지금 이 표는 무슨 방법에 의해서 원가를 배분하냐면 단계 배부법. 단계 배부법을 의해서 이제 배분하는데 무엇부터 배분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전력부터 배분한대요. 그럼 얘부터 배분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다 배분하는데 수선 부문에서 절단 부문으로 배부되는 그 제조 간접비가 얼마냐 이 얘기지. 수선에서 얘가 절단 부문 여기한테 얼마를 배분하니. 그럼 여러분 수선이 절단에게 배부를 먼저 할 수 있어? 수선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배분하는 전력이 얘한테 배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선이 배부를 해야 되잖아. 단계니까. 그러면 수선이 배부를 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수선은 먼저 배부를 받고 배분해야 되니까 잠깐 스탑하고 전력부터 먼저는 배분해야 돼. 자, 전력부터 배부해 볼게요. 전력은요. 20만 원에 이제 줄게 요거. 자, 전력은 20만 원의 원가를 배부할 건데 어떻게 배부하냐면 300kW, 100kW, 100kW. 그러면 전체 전력은 몇 kW를 제공한 거죠? 500kW를 제공한 거잖아. 그러면 500 중에 300은 여기다가. 그럼 500 중에 300이면 3 나누기 오니까 60%죠. 그러면 20만 원 중에 60%에 해당하는 2, 6, 12. 12만 원은 조립에. 자, 우리 전체 500 중에 100이면은 20%네요. 그쵸? 자, 20%에 해당한 2는 4. 4만 원은 절단에. 그리고 그 20%에 해당하는 10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수선에. 자, 그럼 전력은 12만 원 던지고 16만 원 던지고 4만 원 던져서 20만 원 다 보냈죠. 그리고 전력은 제로. 그리고 전력은 배부를 안 받아 이랬어요. 그렇죠? 그럼 배부를 무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선이 간다. 자, 수선은 얼마를 배부해야 돼? 40을 배부해야죠. 이게 중요하고요. 수선은 40을 어디에가만 배부하냐면 전력에는 배부를 안 되니까 얘와 얘한테만 배부해.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40 하면 안 되지. 그치? 50을 무시해. 그러면은 50 중에 40, 50 중에 10만 배부해. 그러면 5, 8에 40. 그러면 여기에 배부해야 될 배부율이 몇 프로예요? 80%. 여기에다가 배부할 배부율은 현재 결국 20%를 각각 배부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선이 어디에다가만 배부하는 걸 찾으면 돼요. 절단에 배부하면 찾으면 되죠? 답은 나왔네요. 40만 원의 수선 부문의 원가를 8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배부하게 되니까 48에 32 그러면 32만 원만 절단 부분에 배부하면 되겠네요. 수선 부분은. 그러니까 전력이 먼저 배부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선이 전력으로부터 원가를 배부받은 다음 4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 놓고 다시 수선이 제조에 가는데 단계 배부니까 우리끼리 주고받은 것 중에 전력은 배부를 받을 수 없어서 다시 정해진 비율을 새로 산정해서 50대 40이 80%. 그래서 40만 원 중에 80%에 해당하는 32만 원을 절단 부문에 배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32만 원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7번까지.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원가 배분과 관련된 계산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이 중에서 뭐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상호, 단계, 직접 요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차이점. 계산하는 문제. 전산회계 1급은 단계 배부법까지가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단계 배부와 관련된 계산 문제까지 잘 문제풀이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객관식 문제를 풀이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